계속 그 검찰과 뭐 윤석열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여론조사를 열심히 내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죠. 리얼미터는 이제 뭐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중에 열심히 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지금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뒤지는 줄? 국정감사를 하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정부라도 야당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무슨 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6%가 하락했어요. 민주당은 35, 그리고 국민의힘은 21. 그래서 35%대 21%가 나오고 있는 이게 무슨 조화죠?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렇게 끌고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모가지를 잡고 같이 끌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국회가 처음 그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어떤 국회든지 간에 선거가 끝나고 첫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때 바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국회 내부적으로는 그 정부 행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 모든 게 결국에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아젠다를 잡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3주 동안 첫 번째 주에 추진할 포커스를 잡을 아젠다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종감에서 어떤 걸 이렇게 방점을 찍을지를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못해도 의원실마다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거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야당일수록 1년 내내 준비하는 주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짧아도 한 3개월 정도는 국감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에서 그 국정감사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글자 그대로 단 한 건도 이슈가 된 게 없습니다. 진짜 야당에서 주장해가지고 이슈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되게 서운해하고요. 국힘당은 이번 국감 준비를 정말 철저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 편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국감은 시작이 돼요. 원래는 끝난 다음 날 시작이었는데 준비 기간 때문에 이틀 미뤄서 7일 시작했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미애 장관 얘기를 우리는 추석 때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힘당이 준비한 국감 준비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 한 달 동안에 국감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좌초가 돼요. 근데 얘들은 플랜 2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라임과 옵티머스입니다. 국감 중간에 라임과 옵티머스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플랜 2, 3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순식간에 반격을 당하고 좌초를 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야당이 무능해서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자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자빠지니까 그냥 일어나세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등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 쪽이 긴장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있죠. 그 양반병.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긴장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쪽에서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저쪽에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짓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실력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딱히 준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거느냐, 민주당한테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등신 같은 것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분위기나 어떤 그 검찰발로 나오는 수사 뭐 이렇게 그 흘러나오는 이런 꼬다리 말고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세우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정책 아젠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무조건 이재명이 나오면 이재명 욕하려고 하고 추미애 나오면 추미애 욕만 하려고 하고 이게 뭔가 사람만 때리려고 하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세상에 이런 야당이 어디냐고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안 하나 봐. 아니 그렇잖아. 여의도 연구원 같은데 가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지. 그런 여론조사도 안 하나 봐. 얘들은 지금 국정감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제 어그로 끄는 건 어떤 것도 안 통해요. 추미애 장관 흔든다고 해서 또는 다른 장관들을 흔든다고 해서 지지율이 빠지거나 그런 오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말했잖아. 좀 다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죠. 날마다 화를 내고 있고 꼬장 부리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모든 일을 다 발목 잡기를 시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발목을 잡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니들 말을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국정감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진짜 멋있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들이 흔들고 싶어하는 탈원전 같은 것도 예. 이러하게 이유로 탈원전은 반대세를 국민을 설득시키면 돼요. 근데 한쪽에서 설사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치더라도 더 휘발성이 있는 뭐 법무부, 윤석열, 추미애 이런 것들이 이슈를 덮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뭘 아무리 준비해봐야 이 뉴스가 덮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짐에 자신들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자극적 뉴스는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정책 국감으로 가면서 아 얘네들 그래도 좀 달라졌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법사위 국정감사가 싹 덮어버리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우리는 고맙지요. 이게 이 트럼프하고 되게 비슷한 현실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사실 코로나에 모두 실패를 하는 이유가 좀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바마도 얘기한 대로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린 망했다. 예, 이 현실 부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상당히 안일한 대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 현실을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과거에 어느 정도의 뭐 제1야당 정도 수준 되는 줄 알고 오케이. 눈앞에 보이는 건 보궐선거였던 거죠. 자, 진짜 암울한 건요. 국민의 짐에 20대 지지율이 8%입니다. 8%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70대 이상이 민주당을 겨우 이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대, 40대, 30대는 전부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정감사 끝나가는데 지지율이 6% 하락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공감 되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국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말을 믿는 사람은 국민의 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말을 듣고 지지를 바꾸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들의 지지만 공고히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잖아. 그럼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의 말은 오늘부로 다 거짓말등이 들통나면서 끝난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어쨌건 국민의 지 입장에서는 20대 지지율이 8%인 거는 굉장히 뼈 아플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그리고 미래가 없는 당.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 정당을 해체하시고요. 한 2년 정도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이분들한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일단 봅니다. 특히나 초선 의원들은 이게 초선 의원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당내 목소리를 못 낼 바에는 빨리 탈당해서 이 세탁이나 빨리 시작하는 게 예.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20대, 21대 지나면서 뭔가 다음 국회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 상태 계속 가면은 22대 국회 때는 진짜로 TK에서 한
뭐 한 1, 20명 당선되는 걸로 완전히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심각성 모르는 거지. 대안 세력이 안 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민주당을 조금 비판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물갈이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그 시점은 지금 오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 최소한 서울시장 내놓고 대선 한 번 더 깨지고 같은 시기에 있는 지방선거 같이 한 번 더 깨지고 나면 그때서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